Hi guys, 안녕하세요. 에입니다. 제 작업실에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펴놓은 매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바람이 하나도 안 빠지고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좋아. 이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성비 좋은 자축 매트로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축 매트에 대한 간단한 수다도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얘도 있어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생각도 못했어요. 2달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빠졌네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이스. 스페로우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국내 브랜드고요. 자축 매트가 가장 유명하죠.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이 친구는 스페로우 비박 매트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스페로우 카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거 잠깐 꺼내보면 이 카모가 이 매트는 스페로우에서 제품을 보내주셨고요. 솔직하게 리뷰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본론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성비 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성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겠죠. 가격은 스페로우 비박 매트는 75,000원, 스페로우 카작 매트는 87,000원입니다. 자축 매트 그거보다 더 싼 거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정말 가성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는 자축 매트입니다. 자축 매트가 뭔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트는 보통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매트, 자축 매트, 발포 매트. 매트라는 이름이 영어잖아요. 물론 외국에서는 매트라는 표현보다는 슬리핑 패드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에어매트, 자축 매트, 발포 매트를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 정직하게 발음을 인플레이터블이라는 단어로 자축 매트와 에어 매트를 구분을 합니다. 자축 매트는 셀프 인플레이터블, 스스로 충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길게 설명했지만 그냥 자충, 스스로 충전된다, 그런 매트를 얘기를 하고요. 비박과 카작은 기본적인 스펙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이 카모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고요. 아니, 카모가 이게 같은 카모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밀리터리 느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편집될 것 같았어요. 비박 매트 사이즈가 183에 53cm, 그리고 두께는 4cm이고요. 카작은 193에 63cm, 그리고 두께는 5cm입니다. 이 친구가 좀 크기가 크고 두툼한 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무게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비박 매트 무게는 약 780g이고요. 카작 매트 무게는 약 1.2kg이라고 합니다. 실측을 해보면 비박 매트는 800, 카작 매트는 1212, 1.2kg. 비박과 카작 이 두 친구는 모두 PU 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PU는 별거 없고요. 폴리우레탄이라는 그 소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자축 매트에 사용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스페로우 매트가 일반적인 매트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PU 폼을 좀 더 두툼한 걸 사용을 해서 무게도 좀 더 나가고요. 쿠션감을 더 좋게 해줬다고 하네요. 근데 무게가 일반적인 매트들보다 좀 더 나가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타공을 위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매트를 잘라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캠핑을 하면서 이런 자축 매트들은 한 6개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작은 1인용 이런 자축 매트였는데요. 그냥 제 느낌상으로 제가 사용했던 매트들 중에서 스페로우 이 매트가 가장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TPU 코팅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데요. 그거 역시 일반적인 그냥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단은 420T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스펙 표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재질은 뭘 사용했구나, 코팅은 어떤 걸 했구나, 그리고 원단은 어떤 거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트를 살펴볼 때 뭘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살펴볼 거는 딱 3가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백패킹은 아무래도 무게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박 매트의 무게는 약 780g, 카작 매트의 무게는 약 1.2kg입니다. 1.2kg 이 정도는 사실 평균적인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비박 매트는 좀 가벼운 편이기는 합니다. 자축 매트들 중에서는. 근데 마냥 가볍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스페로 사이트를 가보시면, 그리고 스페로에서 이 매트를 보내주실 때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백패킹용 매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딱 2개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에어 매트보다 이 자축 매트가 무거운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들어가는 소재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에어 매트보다 자축 매트가 훨씬 더 사용하는데 편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비박 매트는 백패킹을 갈 때 저번에 한번 가지고 갔었는데 에어 매트만 쭉 쓰다가 자축 매트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편한 건 아닌데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에어 매트는 약간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딱 푹신푹신 하면서 약간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잠을 잘 자긴 했는데요. 근데 자축 매트는 사실은 백패킹을 할 때 무게적인 부담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뭐 걷는 거리가 많이 길지 않다거나 뭐 배낭 무게가 어느 정도 무거워도 괜찮다, 이럴 때 아주 괜찮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어매트가 무게적인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어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축 매트가 사실은 무게가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얘 말고 제요, 무게가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결코 가벼운 무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잠시만요. 제가 갖고 있는 매트가 지금 발포 매트 2개 더 있는데, 발포 매트는 빼고 에어 매트와 자축 매트만 놓고 보면 이 친구 2개는 에어 매트고요. 얘는 자축 매트, 자축 매트, 자축 매트,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직접 측정을 해보면 무게는 다음과 같은데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죠. 근데 여기서 에어 매트 2개를 제외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를 해보면 스페로 자축 매트가 가벼운 무게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2번째 이유에서 이어지는데요. 바로 그 2번째는 R밸류입니다. 얘네들 잠깐 치우고요. 비박 매트의 R밸류는 3.5라고 스페로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작 R밸류는 근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대충 예상을 해보면 비박보다 카작이 좀 더 두껍고 크기 때문에 R밸류는 좀 높은 수치겠죠? 확실치는 않지만 R밸류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역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R밸류는 단열 지수라고 하고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못 외워가지고 ASTM, ESPM 2가지가 있는데요. A 머시기는 미국식 측정 방식이고 이 모는 유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ASTM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왜 사용하느냐, 우리가 다른 브랜드의 매트들이 어느 정도의 온도에 사용이 가능한지 서로 비교하기 위한 그냥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밸류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뭐 정확하지가 않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참고의 용도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의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R밸류가 3.5 이상이면 동계에 사용이 가능한 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온도에 대해 사람이 느끼는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추운 겨울까지 사용을 하려면 R밸류 4 정도 이상 되는 매트는 써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뭐 믿어야 되겠지만 너무 3.5에 딱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들의 그런 평이라든가 데이터들이 쌓이면 대충 그 신뢰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스페로에서 이 백패킹용으로 만든 매트는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과연 그 R밸류가 신뢰할 만한 수치인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동계에 쓰기에는 뭐 이 친구는 모르겠지만 비박 매트는 동계에 쓰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고 R밸류 수치가 훨씬 더 높은 백패킹용 매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거의 뭐 두세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야 동계에 그냥 이거 쓰면 되겠네, R밸류 뭐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 생각에는 비박 매트는 3계절용 가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데 너무 추운 동계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얘는 우선 무게가 1kg, 1.2kg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적인 부분 때문에 뭐 물론 나는 체력에 자신 있다, 에어매트 아우 꿀렁꿀렁 거리는 거 싫어, 나는 무게 좀 더 나가도 자축 매트 야씨 미안해 잠깐만 나는 무게 나가도 좀 가격 괜찮은 걸로 자축 매트 써야 되겠다 하면은 이 친구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거의 결론을 해야 될 얘기인데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하지만 세 번째가 나왔으니까 영상은 쭉 더 보시는 걸로. 매트를 선택하는데 살펴볼 세 번째는 바로 바람을 넣고 빼는 방식입니다. 에어매트와 비교해서 자축 매트는 바람을 넣고 빼는 게 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편리한 게 좋은데요. 뭐 물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그 밸브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스페로 이 친구들은 그 밸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이 펌프색을 이용한다는 거지. 이 펌프색. 옛날 자축 매트들은 제가 저거 이불 불다가 진짜 머리가 핑핑 돌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선 자축 매트니까요, 여기 밸브가 있어요. 밸브를 열어서 던져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바람이 들어갑니다. 잠깐 둘게요. 파우치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이런 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밸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연결한 다음에 바람을 그냥 세게 안 불어도 돼요. 좋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빼주고 덮개를 덮어주면 끝. 푹신푹신합니다. 좋아요. 두툼하죠? 이렇게 바람 넣는 게 정말 쉽고요. 바람을 빼는 것도 자축 매트들이 바람 빼는 거 진짜 빡세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밸브를 보시면 우선 덮개를 열고 여기 막 같은 게 있어요. 이 막을 밀면은 바람이 빠지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쑥 빠져요. 막에 손을 띄면 막이 올라와서 딱 막아주는 방식인데, 이거를 잡아 빼서 이렇게 걸쳐 두면은 이렇게 바람이 쭉 빠지게 됩니다. 바람을 빼는 방식도 아주 쉬운 부분,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쉬어봤자 자축 매트는 에어 매트보다 좀 힘들죠. 수납까지 해보면 한 번에 끝내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뭐 이거 처음에 어느 정도 빼주고 닫고 다시 하고 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힘들어요. 자축 매트는 한 번에 절대 할 수가 없다. 갖고 있는 얘는 진짜 옛날 건데요, 단종돼가지고 이제 나오지도 않는 건데 파우치가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 제가 수납할 때 넣다가 꼭 한 번씩은 집어 던집니다. 열받아가지고. 근데 스페로 매트가 좋았던 게 펌프색이 파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 파우치 크기가 너무 넉넉해서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수납을 하면 남아. 한참 남아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매트를 선택할 때 살펴볼 세 가지. 첫 번째 무게, 두 번째 R밸류, 세 번째 바람을 넣고 빼는 방식인데요. 그 기준에서 살펴보면 스페로 이 두 개의 매트는 무게 적당하고요, R밸류 적당하고요, 바람을 넣고 빼는 방식 쉽습니다. 그리고 가격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성비 자축 매트로 이 친구 둘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좀 더 솔직한 제 소감을 덧붙여 보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매트는 나는 못 쓰겠다, 무게 나가더라도 자축 매트 가격 괜찮은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백패킹보다는요, 사실은 미니멀 캠핑이나 코트 위에 사용하는 매트로는 아주 괜찮은데 백패킹은 좀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게 사실 백패킹이 무게 몇 그램 차이 나더라도 그게 내 몸에서 직접 느끼는 거라서 뭐 한 200g, 300g 그 차이가 크거든요. 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그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스페로 매트가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이 좋고요, 정말 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물론 그 오캠 매트와는 다른 작은 매트이지만 그 매트를 만드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작업실에다가 이 매트를 깔아 놓고서 편집하다가 가끔씩 피곤할 때 잠깐 누워 있거나 하거든요. 그때마다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잠자리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친구를 소개해드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매트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매트들이 시중에 정말 많습니다. 네, 가격이 뭐 반값도 안 되는 그런 매트들 많거든요. 예전에 자축 매트들을 쓸 때 저도 그렇게 저렴한 매트 썼었어요. 콜맨 매트였나?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트들은 우선 첫 번째로 비교적 덜 편하고요, 또 AS가 문제입니다. 그런 매트는 AS를 받을 일이 생기면, 매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페로 매트들은 AS가 또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분위기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캠핑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쭉 찾아봤더니 AS에 대해서 평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오토 캠핑 쪽 매트들은 거의 명품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AS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뭐 물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빡치는 그 단어인 소비자 과실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버리기보다는 한번 수리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쉬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번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요. 다른 매트들은 이 바닥에 약간 마찰력이 있는 소재들을 부착을 시킨다든가 원단을 다른 걸 사용을 해서 텐트에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바닥과 유명 원단을 똑같은 걸 사용을 했고요, 마찰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자인. 이건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카모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로 매트가 오토 캠핑용 자축 매트로는 정말 오랜 시간 그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매트인 건 확실합니다. 뭐 물론 그 기술력 그대로, 그 노하우 그대로 이 매트를 만드셨겠지만, 이 두 개의 매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에 처음 출시된 매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나왔고요, 얘는 올해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스페로에서 백패킹 매트를 꾸준히 더 많이 출시하실 계획이시라면 좀 더 백패킹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 생각에는 오토 캠핑용 자축 매트들을 좀 가볍게 사이즈 줄여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나오고 개선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캠퍼들 그리고 백패커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되는 그런 매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성비 가벼운 그런 매트 찾으신다면 백패킹에도 쓸 수 있고요, 미니멀 캠핑에도 쓸 수 있고요, 가격도 착하고요. 이 스페로 자축 매트인 비박 카작 매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2달 넘게 바람이 하나도 안 빠지냐? 뭐 물론 조금 빠지긴 했겠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매트 처음에 도착하고 사실 살짝 좀 백패킹용으로 소개하기는 좀 애매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람 하나 안 빠지는 거 보고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라도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요.